안녕하세요. 양평군수 정동길입니다. 금일 브리핑은 양평군의 코로나19 관련 진행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대구에 파견된 간호사의 양평군 격리시설로의 이송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3일 대구로 의료 지원을 갔던 간호사가 3월 4일 양평군 격리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실제 저희도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양평군의 교통재활병원에 근무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본의 아니게 대구에 가서 확진 판정을 받긴 했지만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서울대병원에 저희가 냈고요. 근데 오늘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산림치유센터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실제 서울대병원이 교통재활병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제 서울대병원 가족이기 때문에 혼자서 자가격리를 산속에다 해두고 그냥 있는 것은 서울대병원에서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4시 20분에 119 구급차로 서울대병원으로 다시 이송하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실제 저희 입장에서는 건강 때문에라도 또 추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저희 쪽에서 격리 수용을 원칙으로 했지만 31일 동안 혼자서 그곳에 자가격리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에게 너무 힘들다 하는 판단을 했고요. 다행히 서울대병원에서 바로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다시 이송해서 병원에서 적절하게 의사로부터 치료받는 곳에서 빠른 시일 안에 완쾌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방금 아직 4시 20분쯤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먼저 대구에 갔던 그 간호사가 어떤 국가적으로 위기인 그런 상황에서 헌신적으로 의료 봉사를 하다가 확진된 것에 대해서 군수로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걱정과 염려보다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가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 지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실제 지역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 여러분께 재산세를 감면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7월 정기분 재산세 과부과부터 실질적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면조례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늘 6월 양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기간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우체국과 농협 한화로 마트에서 지금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마스크 수급량이 우리 공기관에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급 계획이 대구 쪽으로 많이 내려가는 바람에 저희도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체국이나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 역시 일회용 마스크일 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공적 마스크를 보급하고 있지만 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운 날씨에도 긴 줄을 서고 마스크를 사는 이유가 또 자신이 이용하기보다는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에게 보내주려고 하는 이유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예비비를 투입해 3만 장의 면 마스크를 무상 공급해 드릴 계획입니다. 관내 거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공급해 드릴 예정이며 마스크는 현 5,000개 단위로 납품받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관내 지역에 차례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재봉 재능 기부를 통해 어린이집 원생들에게도 5,500개의 면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면 마스크는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요. 일회용 마스크가 아니고요. 이 안에 이렇게 가정에서 치킨 타월 같은 걸 오려서 이 안에 넣으면 그 필터만 빼서 넣으면 마스크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우리 지역 어르신들은 이 면 마스크를 보급해 면 마스크를 보급해 드리면 아마 이걸 세탁해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기관과 충분히 검증해 본 결과 최고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서 우리 지역 65세 어르신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금 3만 개를 저희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500개 관내 어린이 원생들에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재봉 기술을 배운 약 40여 명의 자치센터에 있는 원생들의 재능 기부로 저희가 자재를 사서 드리고 그분들이 마스크를 제작해서 어린이집에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신천지 및 관내 종교 집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신천지 집회 장소 7개소에 대하여 전면 방역 소독과 관리 강화를 위한 CCTV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해당 7곳은 통합관제실에서 24시간 상시 집중 관리 중으로 신천지 관련된 사항은 사소한 사항이라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천지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관내 종교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신천지 교회 교인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위험 수위를 경계선에 있는데요. 이번 주에 신천지 교인들이 지금 원주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주에 이번 주에 예배를 보러 가서 확진자가 생기면 저희는 신천지 예배 교인들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만이라도 절대 원주 쪽에 집회 장소에 우리 양평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이 참석하는 일이 한 분도 계셔서는 안 되는 걸 말씀드립니다. 만에 하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주 집회장에 참석하는 교인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 명단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양평군에서는 4차례에 걸쳐 교회에 공문과 문자로 당분간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말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관내 130여 개의 교회 가운데 일요 예배를 취소한 교회는 31곳입니다. 영상 예배로 대체한 교회는 10곳이고요. 41개 교회가 예배 중단을 결정하였으나 3분의 2가 넘는 76곳의 교회는 예배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 양평군 기독교연합회 등에서도 예배 중단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 양평군수도 관내 종교인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종교적인 신념과 믿음이 중요하지만 교회가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 저지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종교인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만이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평상시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집단 모임이나 행사, 위험, 지역 방문 등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배에 관련해서 지금 경산시와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물론 교회 반발로 되었습니다만은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양평군에서도 그런 행정명령을 발동할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양평군에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양평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양평군의 진료 체계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은 이제 우리 양평군 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와 또 경기도와 발생했을 때의 준비를 좀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고요. 실제 발생이 됐을 때 양성으로 판정된 분이 있으면 그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음압병실이 있는 곳으로 이송을 바로 시켜야 되고요. 접촉자가 있으면 역학조사관이 와서 그분의 동선을 전부 파악해서 접촉 원인 또 그분과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을 추적해서 실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산림치유센터 또 오코빌리지 또 청원 생태골 이렇게 해서 한 160곳 정도의 병상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메르스 사태 때는 양평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는 우리 양평군에는 아직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양평군 자체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준비가 구체적으로 돼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실제 현재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평병원에도 음압병실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도 추후에는 준비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음압병실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지정한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교회에 대한 긴급발동권은 실제 교회가
신도수가 주일 예배일 경우에 지금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도 한두 군데 있긴 하지만 오늘을 기화로 아마 양평군의 교회에서 또 각 교회 장로님들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만큼이라도 예배를 꼭 중지해 달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그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실제 마스크 다 쓰고 뭐 하니까 안전하다고 하지만 아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아마 교회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작은 교회에도 이번 주는 예배를 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평군 홈페이지나 그 양평군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는 코로나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교수님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보건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23일 이후로 코로나 관련된 일일 상황 보고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지난 그 원주 확진자, 5번 확진자 관련한 내용이라던가 이번에 그 대구 병원에서 그 확진된 간호사 관련 내용들이 일체 올라오지가 않아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많은 주민분들이 상당한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홈페이지에 그런 정보들을 안 올리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나마 뭐 군수님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들이 잠깐씩 올라오고, 그리고 또 마스크 구입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어디에서 마스크를 언제 몇 시부터 살 수 있는지 이런 정보도 우리 군 홈페이지에는 안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군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릴게요. 실제 저희 홈페이지가 새로 개편돼서 어젠가 아마 개통을 좀 했을 것 같고요. 실제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상세하게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단지 코로나 자가격리하는 분들에 대한 동선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실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지역에서 확진자가 우리 지역에 왔다 간 동선은 저희가 세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 페이스북에도 계속 올리고 있고요. 또 홍보팀에서도 SNS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부분은 최근 며칠 사이에 그 새 단장을 하는 바람에 홈페이지는 못 올렸는데 오늘 중으로 상세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주 확진자의 경우 동선을 공개하시기는 했는데 페이스북에 그냥 공사 현장 이런 식으로만 공개를 하셨어요. 뭐 상세 내용이나 뭐 그게 하다못해 어느 읍인지 뭐 이런 내용조차 공개가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실제 그 공사 현장이라는 건 원주에서 오는 분들은 전부 신천지에 관련된 분들입니다. 신천지 가야부패라는 곳인데 혹시라도 또 그걸 공개해서 또 건물주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랬는데 역학조사관이 조사한 결론은 그분이 원주에서 와서 그 안에서 혼자서 일행이 그 공사를 하고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왔다 갔기 때문에 실제 우리 지역에서 외부에 다니거나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동선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공적 마스크 보급과 관련해서 뭐 여기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운 날씨에 긴 줄을 서고 마스크를 사는 이유가 어르신들이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에게 보내주려고 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언급하셨고 일부 그렇다는 겁니다. 일부 그런 이유에 대한 대안이 지금 어르신들에게 그 마스크를 무상 보급해드린다는 대안이 나왔는데요. 사실 자식들에게 보내주려고 마스크를 사면
어르신들에게 보급되는 마스크도 결국 자식들한테 가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실제 구매하려고 하는 마스크가 빨아서 쓸 수 있는 마스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일회용 마스크거든요. 한 번 쓰고 이게 우리가 쓰는 균이 여기 마스크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실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만약에 우리 공적 기관을 통해서 보급을 한다 그러면 줄 서실 일도 없고, 면을 통해서 이장님들 통해서 또 반장님들을 통해서 정확히 수량 파악을 해서 그 어르신들한테 보급을 하면 이 안에 필터까지 필터링 할 수 있는 필터까지 만들어서 하면 아마 향후 이 코로나19뿐 아니라 미세먼지에 관련돼서도 충분히 효용이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인근 홍천군에서도 홍천군에는 장애인 작업시설에서 봉제사들을 모아가지고 아마 오늘부터 지금 만드는데 거기도 자체적으로 8만 개를 만들어서 관내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당장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경실련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하루에 100개 정도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분들이 소개를 해서 업체를 저희가 좀 추천받았고요. 그 업체로부터 실제 우리가 어린이 마스크를 재능기부를 통해서 만들어 주려고 해도 어디서 자재를 구하지 못하는데 그분들이 해주는 자재 업체의 소개를 받아서 아마 곧 어린이 마스크는 같이 병행해서 자재가 도착하면 우리 지역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한 5,500개 정도는 보급을 할 생각입니다. 실제 이걸 하얀색으로 하지 않고 문양이 다양한 색으로 해서 때가 쉽게 타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제대로 못 사는 게 팩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대로 이제 특히 이제 직장인들이 저부터라도 이렇게 출근하고 일하는 분들이 마스크를 사려고 줄 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대안은 이제 뭐 지금 마스크를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대안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 싶어요. 실제 지금까지 관내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또 보건소를 통해서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것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평상시에 당뇨나 혈압, 고지혈증,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실제 치명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벌써 다 보급을 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 면 마스크를 해야 되냐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가 매일 그 일회용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심 끝에 이제 결정을 했고요. 추후에는 이제 우체국에서는 아침 10시, 하나로마트는 1시인가 2시 이렇게 마스크를 팔았는데요. 이제 우체국이나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마스크는 우리 공기관하고 전혀 상관없이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할당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를 이렇게 딱히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정부에서 이번에 결정을 오늘 한 것 같습니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시간이 동일대로 조정을 하고 아마 약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서 그분이 다른 데서도 마스크 구입한 흔적이 없어야 5매를 파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마스크는 1인당 어린이는 2매고 노인들 1매인데 이거 사용 후 처리 방법 뭐 있나요? 우리 마스크에 뭐 바이러스가 많다는데
버리는 때 어떻게 버려야 될지. 실제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일회용 마스크는 저희 지역이 확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일반 쓰레기로 그냥 분류돼서 버려지는 거죠. 만약에 이제 확진이 됐다. 확진이 된 지역이라 그러면 폐쇄를 해서 마스크를 따로 별도로 처리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첫째는 어르신들은 또 기저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외출을 안 하시는 것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집안에 굳이 외출하지 않으면 마스크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이제 나오지 않으시면 코로나19로부터는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확진자 발생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신천지 신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양평군은 신천지 신자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좀 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하고 그 저희 경기도에서 공개한 신천지 시설 이외에 국내 다른 시설로 의심되는 곳이 양평군 신립기 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건당국에서 확인하고 있다라는 말씀만 주셨고 건물주가 거기는 자기들은 신천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었는데요. 경기하고 이번에 이제 그 가야국회 아까 말씀하신 가야국회는 건물주 말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 계약을 할 때 신천지에서 속여서 모르고 임대 계약을 하면서 용도 변경을 용도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럴 경우 건물주는 계약을 물리고 싶어 하는데 용도 변경한 것을 철회 가능한지 혹시 이제 저희 사항은 저희가 강제하긴 참 어려웠긴 한데 아마 가야부패 쪽의 신천지 모임 장소는 벌써 주민들이 붕괴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현수막을 다 붙여서 아마 그쪽에 와서 예배 보는 거는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그 신천지 측과 건물주와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는 그는 전문가들한테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 양평군에서는 실제 경기도지사 이름 또 양평군수 이름으로 폐쇄 딱지를 완전히 붙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제 우리 지역의 뭐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신천지 교인이 어르신들이 아니고요. 젊은 청소년과 대학생이라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실제로 그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명단이 오고 나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 쪽 학생들이 한 18명 정도가 집단 거주한 곳이 덕소에서 거주를 했는데 다행히 다 전부 검사를 해서 그 신천지 관계자의 도움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겉으로 드러난 그 신천지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관제센터를 통해서 어떤 분이 거기 출입하는지 또 저희가 폐쇄 명령 내린 거에 대해서 훼손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도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런 불편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